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 적 있으세요? 메시지는 이미 쓰여 있는데,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려져 있는데, 그냥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나고 결국 지우거나 아니면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하거나, 이 영상이 그때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. 사람들은 연락 문제로 관계가 흔들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너무 많이 연락한 게 문제야. 아니면 너무 적게 연락한 게 문제야. 횟수의 문제라고 봐요. 빈도의 문제, 타이밍의 문제. 근데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연락을 줄이거나 늘린 이후에 관계가 나아졌어야 하잖아요. 나아졌나요? 많은 경우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. 뭔가를 조절했는데도 똑같이 어색했거나 오히려 더 멀어졌거나,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. 연락의 문제는 연락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연락을 보내는 사람의 상태에 있습니다.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. 누군가에게 연락을 보낼 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은 뭘까요? 나 지금 여기 있어. 나 너 생각하고 있어. 우리 아직 괜찮지?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, 그게 연락의 질감을 완전히 바꿉니다. 처음 두 개는 상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거예요. 마지막 하나는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확인받으려는 겁니다. 느낌이 다르죠? 확인을 받으려는 연락은 아무리 가볍게 포장해도 상대방한테 어떤 식으로든 전달됩니다. 문자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. 그 문자를 보내는 사람의 불안이 어떤 형태로든 배어 나옵니다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. 불안한 상태에서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. 문제는 그 연락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입니다. 상대방의 답장이 오면 잠깐 괜찮아지고, 답장이 늦어지면 다시 불안해지고, 그래서 또 연락하고, 이 구조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연락은 소통이 아니라 진정제가 됩니다. 그리고 진정제가 필요한 사람 옆에 있는 건 상대방 입장에선 꽤 무겁습니다. 상대가 멀어지는 건 냉정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. 그냥 무거워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. 반대편도 얘기해야 공평하겠죠.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.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원래 연락을 자주 안 해. 그게 내 스타일이야. 그리고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. 진짜로 연락의 필요를 덜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어떤 경우엔 그게 스타일이 아니라 예방 같은 거예요. 먼저 연락하면 기다려야 하니까. 기다리는 게 불편하니까.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, 이것도 어떤 불안의 형태입니다.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.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. 연락을 너무 많이 하는 것과 연락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.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를 따라가면 비슷한 데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. 관계 안에서 안심이 안 되는 것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?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타이밍인데, 저는 그 질문을 잠깐 옆에 둬도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은 또다시 연락의 방법으로 가거든요. 더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. 나는 지금 이 사람에게 연락할 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?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사람한테 여전히 중요한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일 수 있고, 바빠서 못했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한 거일 수 있어요.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. 그냥 사람이 그렇게 작동한다는 얘기예요.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. 연락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은 근본적으로 별 효과가 없어요. 3시간은 참았다가 보내야지. 일주일에 3번만 먼저 연락해야지. 이런 것들, 행동을 조절하는 건 잠깐은 됩니다. 근데 그 아래 있는 게 그대로면 다른 방식으로 나와요. 메시지 내용이 달라지거나, 만났을 때 태도가 달라지거나, 아니면 그냥 더 크게 터지거나.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. 관계가 안정적인 사람들,
연락 문제로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. 이 사람들은 연락 방법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이 지금 답을 안 해도 그게 곧 나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어요. 그냥 바쁜 거겠지. 그냥 지금 여유가 없는 거겠지. 이게 지식이 아니라 감각으로 있을 때 연락이 자연스러워집니다. 반대로 이 감각이 없을 때 상대의 침묵은 항상 뭔가의 신호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신호를 해석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에너지가 연락의 방식으로 나와요.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상대방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상대가 진짜로 소홀한 경우도 있고 관심이 식은 경우도 있고 그냥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나 자신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. 불안이 높을 때는 별거 아닌 것도 신호처럼 보이고 안정적일 때는 진짜 신호도 조금 느리게 보일 수 있어요. 두 상태 모두 왜곡입니다. 방향만 다른 왜곡. 관계 안에서 연락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게 상대방의 문제이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쯤 봐주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. 최근에 내가 불안했던 게 있나? 이 관계 외에도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게 있나? 아니면 이 관계 자체에서 뭔가 말 못한 게 쌓여 있나? 연락 하나가 그 모든 것의 출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.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. 누군가 나한테 자꾸 연락을 해올 때 처음엔 관심이라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 부담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닌데 연락이 올 때마다 뭔가 해줘야 한다는 느낌. 그게 쌓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겨요. 그리고 상대가 멀어지면 처음에 연락하던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더 연락하게 되고 이 사이클 어디선가 끊기지 않으면 두 사람 다 지치는 방향으로 갑니다.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. 이게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.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불편함을 처리하다가 서로를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악의가 없어도 이렇게 됩니다. 오히려 서로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. 조금 물러서서 볼게요. 연락 문제로 힘들었던 관계를 떠올려 보면 그때 진짜 원했던 게 뭐였는지. 빠른 답장이었나요? 아니면 답장이 빨리 오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었나요? 이 두 개는 달라요. 첫 번째는 상대가 해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사실 내가 나한테 줘야 하는 거거든요. 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. 결국 자존감 얘기구나 하고 닫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자존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걸 보고 싶었어요. 연락을 둘러싼 긴장들. 그게 어디서 오는지, 그게 나한테서 오는 건지, 상대한테서 오는 건지, 아니면 우리 사이에 어떤 말해지지 않은 것에서 오는 건지, 이걸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연락 빈도나 타이밍을 조절하는 건 증상에 집중하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. 지금 연락이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서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, 그걸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해본 적이 있는지, 상대한테가 아니어도 돼요. 그냥 혼자서라도